우리가 살고 있는 병천, 아우네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순대를 떠올린다. 마을을 지나는 순댓거리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북적이고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병천의 특산물로 순대를 다루어 왔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병천에는 순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안시의 동쪽 끝 무렵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1919년 3.1운동에서 상징으로 자리 잡은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다. 1919년 4월 1일 천안 병천에서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만세를 불렀다. 약 3천여 명의 군중이 아우네 장터로 뛰쳐나왔고 이를 진압하는 일제의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3.1운동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생각나는 유관순은 아우네 만세운동의 지도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천안 병천면에서 아버지 류중건과 어머니 이소재의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서울에서 참가하다가 3월 10일 일제가 모든 학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리자 천안으로 내려가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했다. 이때 일본 헌병대가 군중의 발포에 유관순의 부모가 목숨을 잃었고 유관순 본인은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유관순은 공주지방법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경성복심법원의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분소에서 반복된 고문을 받은 끝에 옥사하였다. 유관순의 비극적인 삶은 그리하여 많은 곳에 남아있고 기억되고 있다. 그가 살던 공간을 기념하고 그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 전하고 그가 남긴 말을 기억하고 그가 겪었던 고초를 전시하고 유관순은 그 자체를 열사로서 기억한다. 그렇다면 유관순은 언제부터 기억되기 시작한 것일까? 이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관련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책을 뒤지고 논문을 찾아보고 우리 마을에 있는 3.1운동의 기념 공간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찾게 된 한 논문. 이 논문에서는 유관순이 어떤 과정을 거쳐 3.1운동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인 병천 출신으로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조병옥이 입각하면서 아우네 만세운동이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가 유관순을 한국의 잔다르크, 해방의 여전사로 부각시켰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유관순은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리따운 청춘을 조국 해방에 바친 소녀로 영원히 조국을 수호한 한국의 딸로 기억되었다. 어느샌가 유관순은 3.1운동의 영웅이자 아이콘이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 유관순 기념교회 건립, 추모각과 봉화탑 건립, 유관순 열사 동상 건립, 유관순 생가 복원, 유관순 기념관 건립 등 지금까지도 유관순을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아우네 만세운동에는 유관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아우네 만세운동이 남겨진 여러 기록에서 다른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김구응. 우리가 몰랐던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이름이었다. 김병조의 한국 독립운동 사략에서는 김구응이 만세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신한민보 9월 2일자 기사에서도 김구웅의 활약상이 드러나 있다. 천안 병천의 시위는 김구웅과 박종만 2명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김구웅은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인가? 김구웅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다. 그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행적을 따라가 보자. 김구웅은 1914년 병천면 가점리 9번지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다. 그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사제를 털어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수십면에 위치한 장명학교와 병천에 위치한 성공회 진명학교로 오가며 독립운동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1919년 음력 3월 1일 아우네에서도 만세의 함성소리가 퍼져나갔다. 몇 안 되는 남겨진 기록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 의사 김구웅이 남녀 6,400명을 소집하여 독립선언을 할 때 일본 경찰이 조선인의 기수를 해치고자 했다. 조선인들은 맨손으로 이를 막느라 피가 낭자했다. 그러나 일본 헌병은 이들의 복부를 칼로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라 김구웅이 일본 헌병의 잔인 무도함을 꾸짖자 돌연 총구를 김구웅에게 돌려 그 자리에서 즉사케 했다. 김구웅은 머리를 맞아 순국했다. 증언에 따르면 이 소식을 들었던 그의 어머니 최정철 지사가 일본 경찰을 크게 질책했고 일본 경찰은 최정철 지사마저 잔인하게 찔러 죽였다. 모자가 함께 순국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김구웅 선생의 손자 김경식 씨는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증언해 주었다. 같이 한 달 돌아가신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누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선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거기 뭐 오다가 뭐 바로 고개나무니까 성공회하고 그 가절리 9번지라는 고개나무예요. 바로 여기서 저기 저 보이는 한 150m나 200m 정도 걸으면 넘어가면은 성공회예요. 거기 그런 데 가깝게 터전을 잡고 살았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터전을 잡고 살다가 나와서 이제 누가 이제 지나오다가 아, 이 할아버지가 돌아갔다 이렇게 금방 쫓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 내 자식이 죽었다 그러는데 한 걸음에 올 수가 있는 그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날 그 안시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되게 옮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김구웅과 최정철 지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김경식 씨는 김구웅 선생이 현장에서 바로 순국해 기록이 없어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그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잊혀져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김구웅, 최정철 지사를 어떻게 추모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니 이제 지금 그게 한 3년 전 얘기네. 2015년도에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그 할아버지를 이제 그 현충원으로 가면 어떻겠냐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14년도에 2014년도 같은 해. 그래서 이제 보훈처에서 이제 그 연락이 온 것이 증조할머니하고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는 보훈처로 갔으면 저기 현충원으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그 질의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무렵에 이제 그러면 권리 안 가면 어떤 방법을 해주겠느냐. 우리가 후순위인 우리 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어떤 방법을 해주겠냐 했더니 그때 무렵에 이제 국가보훈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둘레석. 예, 둘레석을 해서 둘레석을 그걸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해주겠다. 그럼 우리는 그걸 하겠다. 그래서 둘레석 지금 가면은 거기에 가면 둘레석을 해서 그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후순달에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잊혀진 독립운동가 김구웅. 그는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에 작은 이름만을 남겨놓고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후손들만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김구웅을 찾아내고 기억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